또 과민성 방광 증상을 일으키는 분 중에 느끼는 분 중에 아주 드물지만 조심해야 될 병명들이 또 몇 개가 있는데요. 병들이 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기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말씀도 하시고 접하시는 비뇨의학적 병명 중에 하나가 과민성 방광입니다. 실제 다른 병원을 다니시다가 오시는 분 중에 저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받았어요. 과민성 방광입니다. 과민성 방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의 병명은 아닙니다. 일종의 증후군, 증상들이 모여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변을 자주 봅니다. 빈뇨. 그 다음에 소변을 참기가 어려워요. 절박뇨. 이 두 가지 증상만 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과민성 방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두통, 복통 이런 개념이랑 비슷한 표현이라는 거죠.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이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증상, 증후군인데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민성 방광입니다 진단을 하고 거의 대부분 의사들이 1차적으로 요즘에 많이 쓰는 미라베그론이라는 약 성분이 있거든요. 베타미가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무조건 그 약을 처방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소변을 자주 보거나 참기 어려운 증상들이 조금은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질환들이 과민성 방광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증상에 맞춰서 약부터 먹고 보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거기 원인에 맞는 해결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1차적인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소변 자주 봐요, 참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검사를 다 해보면 정말 물을 많이 드셔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물만 줄여도 해결이 되는 거죠. 약을 안 드셔도. 두 번째로 보면 심리적으로 신경성으로 소변을 자주 보고 참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보면 잠들기 전에 누웠다가 계속 소변 마려워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외출 전에 꼭 소변을 보고 나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소변을 자주 보고 이러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신경성으로 소변을 자주 본다, 참기 어렵다 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몇 가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 먹는 양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정확하게 하루 종일 소변을 얼마나 보는지 한 번 볼 때 소변을 얼마만큼 자주 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기능적 방광 크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평균적으로 기능적으로 소변을 얼마씩 보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저희 비뇨의학적으로 얼마든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배뇨일지 또는 72시간 배뇨 양상 기능 검사라고 하는 간단한 검사가 있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과민성 방광을 일으킬 수 있는 병 중에는 방광염. 방광염도 급성 방광염이 있고 만성 방광염이 있죠. 급성 방광염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심해지는 증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제 만성 방광염 중에 의외로 소변을 자주 보고 참기 어렵고 하는 증상들이 그랬다, 안 그랬다, 더했다, 덜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원인을 확인할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확한 의미의 좁은 의미의 과민성 방광은 사실 비뇨의학적으로는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표현하는 병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방광이 신경적으로 불안정한 겁니다. 방광이라고 하는 게 소변을 참을 때, 소변이 찼을 때는 부드럽게 확장이 되면서 수축을 안 하고 있어야 소변이 차는데 신경인성 방광, 그 중에 일부는 과수축성 방광. 그러니까 방광이 자꾸 수축을 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또 불수의적 방광 수축, 즉 내가 소변을 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명령도 안 했는데 방광이 자기 혼자 수축을 하면서 소변을 내보내려고 하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좁은 의미의 과민성 방광이고 좁은 의미로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진단을 하는 군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처치나 시술도 가능한 환자분들인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과민성 방광 환자들이 실질적으로는 너무 넓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과민성 방광을 일으킬 수 있는 병 중에는 드물지만 방광 결석도 있고요. 거꾸로 방광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소변을 잘 못 짜주기 때문에 항상 소변이 가득 차 있고 잔뇨가 많고 넘쳐 흐르듯이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거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 또 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또 과민성 방광 증상을 일으키는 분 중에 느끼는 분 중에 아주 드물지만 조심해야 될 병명들이 또 몇 개가 있는데요. 병들이 예를 들어서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요거는 만성 방광염 중에 한 종류인데 상당히 좀 치료가 어렵고 오래 걸리고 만성 난치성 질환에 속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넓게 사용하는 병명이 돼버렸고 그냥 뭐 쉽게 간질성 방광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말 간질성 방광염이 맞는지도 냉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민성 방광 증상을 느끼는 분 중에 가장 심각한 거는 방광암 아주 초기인 경우에도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초음파로도 진단이 안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표면으로 깔려 있는 방광암이 있거든요. 방광 상피 내암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방광 자극 증상이 상당히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고 참기 어렵고 이런 증상이 늘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제 방광 내시경을 하고 방광 조직 검사를 해서 암 진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과민성 방광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